투탕카멘,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 파라오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람세스 2세.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파라오라고 알려진 람세스 2세는 신왕국 시대 제19왕조의 제3대 파라오로서 이집트 제19왕조의 황금기뿐만 아니라 이집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람세스 2세는 투탕카멘과 클레오파트라와는 달리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대왕의 위풍당당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오즈만디어스, 왕 중의 왕이로다. 너희 이른바 강자들이여, 나의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오즈만디어스란 무세르마아트레라는 이집트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읽은 것인데요. 무세르마아트레는 바로 람세스 2세의 즉위 당시의 왕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람세스라는 이름은 태양신 라와 태어나다라는 뜻의 이집트어 모세가 합쳐진 것이죠. 태양신, 태어나다. 빨간 머리카락에 매부리코를 지녔다고 알려진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외모에 상당히 만족하고 대단히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호루스와 세트는 둘 다 파라오의 권능을 상징하는 신들인데요. 빨간 머리카락은 가문의 수호신이자 전쟁의 신인 세트의 자손님을, 매부리코는 주신인 호루스의 자손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용했죠. 얼굴도 매우 잘생겼다고 하는데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람세스 2세는 24세에 왕위를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후 약 60년 이상 동안 이집트를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66년 동안 통치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대략 90세 정도에 죽었다고 합니다. 제19왕조의 전체 존속 기간은 110년, 람세스 2세 재임 기간은 66년. 제19왕조의 전체 존속 기간 중에 3분의 1을 혼자 다 차지했네요. 아들 52명을 포함한 100명의 자녀를 둘 만큼 신체적으로도 왕성함을 보였고, 람세스 2세의 전용 활이라 불리는 커다란 강공이 있는데 이 활은 람세스 2세가 아니면 아무도 당기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뛰어난 전사였다고 합니다. 오래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흔적을 많이 남긴 왕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발자취를 하나씩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위대한 개발자 또는 건설자, 그리고 전쟁 영웅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람세스 2세도 이에 포함이 되는데요. 시기로 봤을 때 위대한 인물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람세스 2세의 업적 중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군사적 업적입니다. 람세스 2세는 아버지인 제19왕조 제2대 파라오 세티 1세의 명으로 불과 10세 때 군대 지휘관이 되어 상당한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조기 교육의 힘으로 람세스 2세는 즉위와 동시에 즉각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였죠. 세티 1세의 원정으로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 일대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긴 하지만 이집트의 황금기라 불리던 하트셉수트나 투트모세 3세 때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죠. 북쪽으로는 히타이트가 세력을 확장하며 이집트를 위협하고 있었고, 해상으로는 바다민족이라 불리는 이들이 지중해 동부에서부터 아일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람세스 2세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바다민족 토벌이었는데요. 바다민족들이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꿰뚫고 때를 노리다 단 한 번의 기습작전으로 이 바다민족들을 소탕하게 됩니다. 이는 람세스 2세가 해상전에도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첫 전투를 완벽한 승리로 이끈 람세스 2세는 자신감이 한껏 올랐습니다. 그 분위기를 끌어올려 득벌길에 오르게 되고 제위 4년에는 비블로스까지 진격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카데시 전투에서 람세스 2세는 함정에 빠지게 되죠. 람세스의 이집트 군에 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첩자는 히타이트가 카데시를 포기했다는 거짓 정보를 이집트 쪽에 흘리게 되는데, 이를 그대로 믿은 람세스 2세는 성급하게 카데시에 진입하고 맙니다. 이것을 노리고 요새 뒤에 매복해 있던 히타이트 전차병들에게 크게 당하게 되는데요. 이 히타이트의 기습작전으로 인해 이집트는 2개 사단이 괴멸되었고, 람세스 2세도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가까스로 빠져나와 이집트로 후퇴를 했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12년에 걸쳐 2차례의 원정길에 나섰지만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으로 양쪽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죠. 람세스 2세는 더 이상의 전쟁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재위 21년째인 BC 1259년 히타이트와 평화협정을 맺으며 히타이트의 왕녀를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향후 5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되죠. 이 평화협정은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평화조약 중 증거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협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약문은 그 상징성과 중요성 때문에 현재 국제연합본부에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기록을 따로 살펴보면 내용이 살짝 다르다고 하는데요. 상대가 청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화평을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누비아로 원정을 떠나는 등 람세스 2세는 전승 기념비를 많이 세운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렇겠지만 파라오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데 유독 열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왕의 재위 기간에 지어진 신전의 수가 당시의 번영을 재는 하나의 척도로 쓰이고 있다고도 하죠. 람세스 2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람세스 2세의 집안은 정통 이집트 왕족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람세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제19왕조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제18왕조의 마지막 왕인 호레메부 덕분입니다. 호레메부에게는 왕위를 이을 후사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호레메부는 당시의 재상이자 동료였던 람세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람세스 1세는 아들인 세티 1세에게, 세티 1세는 자신의 아들인 람세스 2세에게 이렇게 왕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했습니다. 이집트 전국 방방곡곡에 다양한 건축물들을 지어대기 시작하죠. 카르나크 신전의 대지폐장을 완성했고 아버지 세티 1세가 짓던 아비도스의 신전 건립도 계속합니다. 나일강 동쪽의 룩소르 신전도 증축하죠. 아비도스 신전에서 가까운 곳에 또 자신의 신전을 짓고 수도에도 크고 작은 신전들을 여러 개 세웁니다. 누비아에는 최소한 6개의 신전을 지었는데 그중 아몬 신이 사랑한 람세스 신전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4개의 거대한 좌상으로 더 유명한 아부신벨 절벽의 신전은 람세스 2세의 걸작입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상들이 이집트 전역에 널려있죠. 테베에서 더 북동쪽의 나일 강 삼각주 지역에는 새 수도를 건설하고 그곳을 피람세스 즉 람세스의 집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죠. 누비아 금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동부 사막의 우물도 팠는데요. 이는 람세스 2세의 두드러진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리고 과시하는데 너무 심취했던 나머지 눈에 뵈는 게 없어졌던 것일까요? 자신이 만든 것은 물론이고 선대왕들의 기념비에도 서슴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피해자는 투탕카멘이죠. 이미 아이와 호레메부가 역사에서 지우기 시작한 투탕카멘은 람세스 2세에게 아주 손대기 쉬운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람세스 2세는 자신이 했던 짓을 후대에 당할까 두려워 석공들에게 그의 얼굴과 이름을 아주 깊이 새기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곳곳에 퍼져 있는 람세스 거상의 경우 최대 약 15cm 깊이로 파내어진 이름도 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이집트의 중요 유적 가운데 람세스의 이름이 붙어있는 유적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왕족도 아니었고 이집트인들이 멸시하는 아시아인의 핏줄도 섞여 있다 보니 자격지심에 쌓여 콤플렉스 덩어리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신격화의 열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덕분에 현재 이집트의 유명한 관광지 중 후프의 대피라미드나 스핑크스, 투탕카멘의 묘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적들은 람세스 2세 시대의 작품입니다. 람세스 2세는 여러 아내를 두어 많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정부인이 최소 6명이고 첩은 수십 명이었다고 하니 자식의 수는 최소 100명에서 400명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 중에는 람세스 2세의 누이나 딸도 있었죠. 신성한 피를 중요시하는 이집트 왕족의 특성상 왕족끼리의 근친혼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합니다만 현대에 살고 있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결혼 풍습이네요. 어쨌든 람세스 2세는 이런 대가족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왕비들 중 람세스 2세가 가장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왕비인 네페르타리, 제18왕조 파라오 아이의 증손녀 혹은 파라오 아크나톤의 왕비 네페르티티의 반계 혈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요. 람세스 2세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아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또한 아부신벨의 큰 신전 옆에 자그마한 소신전을 따로 만들 정도로 애정을 보이죠. 네페르타리에 대한 특별 대우는 람세스 2세가 조성한 건축물이나 기념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시스 여신과 함께 그려지거나 람세스 2세와 함께 조각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람세스 2세와 함께 조각된 것은 람세스 2세의 수십 분의 1의 크기로 대부분 람세스 2세의 발치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부신벨 옆에 소신전에서는 람세스 2세와 같은 크기로 새겨지는 파격 대우를 받죠. 람세스 2세는 네페르타리가 죽자 왕비의 무덤으로는 전무후무한 규모의 무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훗날 왕비들의 계곡에서도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람세스 2세가 60여 년이나 재위를 하다 보니 자식들이 먼저 죽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하는데요.
그 오랜 기간 중 혈기왕성한 나이의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만도 했을 텐데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곧 람세스 2세의 뛰어난 정치력과 리더십의 증거로 거론되고 있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후대에도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요. 혈족상으로 람세스 2세와 전혀 관계가 없는 후대의 파라오들이 람세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정도였죠. 덕분에 몇백 년 뒤까지 그의 상에 재물이 바쳐졌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전체 역사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살고 두 번째로 오래 재위했는데요. 1위는 재위 기간 94년 100살의 나이로 죽은 제6왕조 제5대 파라오 네페르카레 페피 2세입니다. 한 명의 왕의 통치 기간이 30년이 되면 전통에 따라 30주년 축제를 하는데요. 이 축제의 이름은 세드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통치를 한 왕이 극히 드문 이집트에서 이 축제가 갖는 의미는 왕의 힘에 대한 존경과 그 힘을 새롭게 회복하고자 함이었다고 하네요. 람세스 2세는 첫 축제를 시작으로 3년마다 세드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가 힘주어 만든 아부신벨 신전은 1813년 스위스의 동양학자 요한 루트비 부르크하르트가 발견하고 1817년에 발굴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아스완 댐의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해졌는데요.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세계 50여 개국의 국제적인 원조를 받고 유네스코의 경제적 지원까지 받아 원래 위치보다 65m 높은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 비용이 무려 3,600만 달러나 들었다고 하네요. 람세스 2세는 사후에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를 만들 때 손대어서는 안 될 심장을 실수로 떼어 황금실로 다시 꿰매서 붙인 흔적이 있고 목마저 부러져서 널빤지로 목을 바쳤다고 합니다. 1976년 람세스 2세의 미라 보존 상태가 나빠져 곰팡이 제거를 위해 프랑스로 잠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원불명의 시체는 항공기에 태울 수 없다는 국제법이 있었는데요. 수천 년 전에 사망한 람세스 2세의 신원을 보증해줄 방법은 정부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나서서 람세스 2세의 여권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워낙 오래전의 이야기라 기록상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소설 람세스의 과하게 포장된 내용들 때문에 그리 칭송받을 만한 업적의 주인공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람세스 2세의 존재 자체가 살아갈 힘을 주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죠. 불세출의 영웅과 함께한다는 믿음, 신과 같은 지도자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대의 그때에도 현대의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모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람세스 2세 본인이 그토록 권했던 멋지고 위대한 위인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저희 스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덕후